과거 사례들, 특히 지역을 놓고 이야기해보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. 많은 사람들이 복귀 작업을 잘 안 하는데요. 복귀에 사실 정답이 다 숨어 있어요. 그러니까 부동산 책보다 더 좋은 교재는 사실은 지역을 복귀하는 거예요. 지역을 복귀하는 거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면 2006년도에 왜 하필 수도권이 올랐을까? 내가 부산에 살고 있다면 왜 하필 2009년도에 한번 올랐고 또다시 2013년도에 또 올랐을까? 어.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과거 것을 복귀해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부동산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끊임없는 질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. 뭐 저는 예전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혼자 많이 했었죠. 그래서 이 질문들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성장의 씨앗이 될 거예요. 근데 보통은 귀찮아서 잘 안 하죠. 그리고 질문했는데 답이 잘 안 나오니까. 이겨내셔야 돼요.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. 지역들을 한번 좀 볼까요? 부산부터 시작해서 서울 저 위쪽까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, 그런 지역들은 왜 올랐었는지, 그런 것부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부산 같은 경우가 공부하기에 되게 좋은 지역이죠. 약간 대구도 미스테리였지만 부산도 되게 화끈한 지역이거든요. 뭐 결론만 놓고 보면 이렇게 시세가 움직였어요. 지금 현재도 ING죠. 오르고 있는 게. 자, 제가 아까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.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를 집사에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. 대략적으로. 부산. 어. 이게 인터넷이 유선이 아니라 좀 무선으로 돼 있구나. 나중에 싱싱하다 바꿔야 되겠다. 오케이. 그 영향이 좀 있겠네. 자, 부산의 시세 변화를 조금 길게 한번 살펴보면요. 2000년도까지 가볼까요? 자, 뭐 아시는 분들은 시세를 다 아실 거예요. 이게 이제 부산의 가격 변화죠. 그래서 09년도에 한번 급등했고 조정을 한번 받았고 약간의 하락, 그리고 2013년 이후로 꾸준히 또 상승을 해 나가고 있어요.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가격이라고 얘기했어요. 자, 2011년도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2009년도부터 어떻게 또 올라갈 수 있어요? 라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지금 조정 받았죠. 조정 받았는데 2013년도 만 6월달쯤 됐을 때 부산이 아닌 다른 광역시의 가격을 봤더니 부산보다 훨씬 비싸면 그러면 사실은 부산이 또다시 저평가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지금 대구 같은 곳을 한번 볼까요? 마치 지금 이런 것들 보면 대구는 저 아래에 있던 것들이 해서 쫙 계속 올라가잖아요. 지금 이게 뭐 지역에 대한 평균이라서 잘 와닿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 또 금방 와닿겠죠. 아파트를 콕 집어가지고 보면 금방 와닿을 거예요.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여드렸죠. 자, 이거죠. 여기 파란 색깔이 대구고 녹 색깔이 해운대, 부산이죠. 거기 있는 아파트 가격이죠. 과거에 비슷했었고 뭐 조금씩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한동안 조금 쉬었다가 대구가 갑자기 4억 4천 하던 게 지금 갑자기 막 6억 5천이 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나 2013년
14년 8월달부터 9월달 눈에 띄게 2014년 9월달부터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저렴했던 거예요. 지금 녹색깔하고 이 파란 색깔 격차가 지금 벌어진 시기가 14년 5월달부터니까 사실 이때부터 보면 이미 저가가 된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요나 공급을 봐주는 거죠. 만약에 큰 공급이 없으면 그냥 적당한 공급이 있으면 이 친구는 무조건 시세 상승을 해야 정상이다.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구도심은 신도시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의 그 가격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것을 따지는 게 꼭 필요해요. 그래서 지역 평균으로 보면 비교하기가 좀 힘들지만 그 지역에서 대표가 되는 아파트를 찾아서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눈에 띌 거예요.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까 수요 공급도 체크해 보면 좋겠죠. 먼저 공급은 일일이 그 입주 물량을 전수조사하기 힘들다면 인허가 물량 정도로만 해서라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. 제가 요거 하나 있나 모르겠네요. 한번 띄워보죠. 인허가 물량. 그것은 뭐 이런저런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제가 저번에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인허가 실적 한번 봅시다. 지금 엑셀을 열고 있어요. 뭐 파일이 조금 크네요. 자, 저런 그래프가 나오네요. 부산이 어디 있을까요? 좀 더 위로 가야 있겠네요. 서울, 부산, 경기, 대구, 울산, 세종, 강원. 어? 왜 부산만 안 보이지? 아이고, 오케이. 자, 그래프가 여기 있어요. 그래프가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죠. 100%.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 중에서 붉은색 색상 있죠. 붉은색 색상. 이게 뭐냐면 인허가 실적이에요. 인허가 실적. 지금 07년 인허가 실적이 빵 터진 거 보이죠? 그러면 보통 1년에서 2년 그 정도 후에 시장에 반응이 와요. 실제 입주까지 하려면 거의 한 2, 3년이 걸리긴 하지만 실제 가격의 변화는 한 1년, 6개월 정도만 돼도 바로 반응이 와요. 그래서 지금 인허가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이 물량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공급이 됐겠죠. 그래서 가격이 못 올라가고 쭉쭉쭉 정체되는 모습 좀 있었고 상대적으로 2009년, 2010년 공급이 말도 안 되게 적었겠죠. 인허가도 받은 게 없고 그래서 가격이 아름답게 쭉 상승을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가격 상승을 하니까 건설사들이 왔구나 해서 이제 분양을 이제 갑자기 많이 한 거예요. 인허가를 이제 먼저 받고 나중에 이제 건축 그 뭐죠? 인허가를 받고 건축 짓겠습니다. 그거 이제 신고하고 다 짓고 나면 또 다 지었습니다. 세 번의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빨리 캐치하려고 인허가 이제 허가 실적 물량을 본 것이고 그래서 이때 한번 터지고 나면 그게 곧다음 한 1년 정도 지나면 바로 반응이 온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가격이 조금
조정을 받는 시기가 있었고 지금 보면 빼곡하잖아요. 인허가가. 그리고 공급이 많을 때 수요가 좋아서 미분양 하나도 없이 다 소화가 되면 사실 그 지역은 문제가 없어요. 근데 미분양이 터지면 문제가 되죠. 지금 여기 보면 녹색깔로 조그맣게 선 보이죠? 이게 이제 미분양 그 선이에요. 그래서 이때 이제 미분양이 많이 터진 거죠. 그 이후로 미분양이 되게 많이 감소했죠. 그리고 공급도 조금 적었던 시기도 있고.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도 됐고 또 가격적으로 대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순인 거죠. 지금 보면 공급은 조금 많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씩 이제 나타나고 있고 미분양은 아직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저렴한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. 그래서 부산도 이 기조가 오래 가지 못하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. 잘 가면 올해 말까지 가지 않을까. 그 뒤로는 이제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여기 보면 확대해 놓은 거죠. 미분양이 줄어드는 것과 시세가 움직이는 것. 거의 반비례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인허가 실적 정도만 확인하더라도 대략적인 공급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. 할 수만 있다면 미분양까지 조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수요가 있는지 확인은 사실 어려운데 미분양이 안 나면 사실은 수요가 있는 거예요. 역으로 이야기하면. 그리고 조금 더 조사를 하실 분들은 청약 경쟁률이 이제 얼만큼 됐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를 지금 감소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. 광주가 궁금해요. 광주는 좀 더 내려가야 되겠네. 수도권 밑에 있으니까. 어, 너무 힘들나? 있네요. 자, 광주는 어떤 것 같아요? 광주는 이제 과거에 뭐 공급 조금씩 있어서 가격 변화를 크게 못하다가 뭐 한동안 이제 공급이 조금 듬성해지니까 이제 때가 돼서 그동안 연봉이 계속 동결되어서 오를 때가 돼서 이제 오른 것이고요. 그 공급과 딱 맞아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오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인허가도 늘어났죠. 늘어나서 어떻게 돼요? 가격이 제대로 못 올라가는 거죠. 못 올라가는데 여기서 미분양이 팡 좀 터졌어요. 터졌다가 이게 해소가 안 되면 가격은 거의 정체 내지 조정을 받게 되고 미분양이 급소진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사실은 생겨요. 그래서 보면 미분양이 감소하고 다행스럽게도 공급도 약간 부족한 시기가 나타나니까 또 1년 6개월 뒤에 또 가격 상승했죠. 상승하고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? 지금은 예정되어 있는 물량이 사실은 좀 많죠. 조금 많고 아직 미분양으로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말이죠. 혹시라도 이게 미분양이 좀 터지고 하면 광주 시세는 조금 더 보합기로 갈 여지가 있겠죠. 근데 만약에 공급이 이렇게 있어도 수요가 많아서 미분양이 하나도 안 나고 다 소화가 좀 잘 되고 괜찮은 입지들이 그러고 지금 광주에 있는 아파트가 또 다른 광역시 대비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면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의 그 삼각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뭐 그래요. 그래서 조금 좋은 지역보다 위험한 지역 몇 개만 좀 더 보고 가볼게요. 조금 위험한 지역. 자, 지금 강원도 한번 볼까요? 강원도도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. 1차 과거 한 번에 급등을 했었고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상승이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공급이 일단 한번 터지고 있죠. 공급이 한번 터지고 있고 그 여파가 분명히 시간 지나면 올 것이고
그리고 미분양도 지금 갑자기 뒤늦게 조금 증가 추세 있죠. 그래서 여기도 약간 위태위태하다고 볼 수 있어요. 물론 강원도 내에서 어떤 시인가 이제 그것을 또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강원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시기는 아니다. 약간 위태위태하다. 그렇게 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충청도가 사실은 되게 재미난 지역이면서 조금 위험한 지역이에요. 지금 과거에 공급이 좀 부족해서 한번 급등했었고 급등하니까 또다시 그 건설사들이 또 몰려들어가지고 공급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가격 적당히 가다가 또 조금 이제 공급 적으니까 또 올랐다가 또 공급 터지니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충북은 여기 미분양, 미분양이 이제 완전 터지고 있죠. 전혀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한데 공급을 넣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이미 뭐 홍수가 났는데 뭐 비가 또 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. 그래서 어, 충북은 조금 위험하다. 여전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대로 가면 가격 조정 좀 더 나타날 수도 있겠다. 그리고 충남도 볼까요? 충북하고 충남을 보면 충남은 공급이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. 사실 충북에 비하면 좀 적당하고 되게 괜찮아요. 근데 이제 가격이 조정받고 있죠. 조정받고 있는 이유는 미분양이 또 여기는 말도 안 되게 터지고 있죠. 충북은 4천 정도 터졌는데 충남은 지금 12,000세대가 미분양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얘는 공급을 별로 안 해도 홍수가 이미 너무 많이 나 있어.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위험한 지역이죠. 여기는 이제 지역을 조금 편식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충남, 충북을 들어갈 때는 되게 시도 단위로 편식을 많이 하셔라. 되게 많이 꼼꼼하게 따지시면 좋겠고요. 그 외에 아까 뭐 서울 수도권요. 여기 있나 모르겠네. 있네요. 볼까요? 자, 서울. 서울이다. 먼저 가격을 가지고 논하는 게 조금 필요해요. 가격을 가지고. 근데 서울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 없어요. 그나마 비교를 하려면 광역시 인천하고 다른 곳을 비교해야 돼요. 여기에 인천하고 다른 곳을 비교해둔 도시가 없네. 안타깝네. 이거 제가 하나 추가해 넣을게요. 그러면 인천하고 부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이든 뭐 광주든 뭐 어떤 그런 광역시 급끼리 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게 저평가 여부를 알 수 있을 거예요. 기본적으로 인천에 있는 좋은 아파트의 가격이 그래도 부산스러워야 되죠. 인구로 따지면 부산보다 좀 적지만 인접한 뭐 부천시까지 합치면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인천을 놓고 보면 먼저 가격이 그렇게 고평가된 건 아니라고 맞아요. 그것 좀 제외하고 공급을 좀 보면 쭉 보면 인천의 공급이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뭐 신원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. 그동안 이제 공급 추이를 봤을 때. 이건 적당하다. 적당하고 미분양이 이제 뭐 한 2,800, 지방보다는 사실 훨씬 많은 편이에요. 지방은 뭐 1,000 미만이거든요. 근데 여기는 지금 3,500 그 정도 되기 때문에.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양호하다. 가격도 저평가되어 있다. 그러니까 좋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요 간격, 요게 되게 짧죠. 특정 시기에 짧게 한 번 있고 마는 건데 요거는 박스가 크죠. 이해돼요. 요거는 박스가 조금 이렇게 있고 얘는 박스가 되게 커요. 그래서 요 박스의 크기를 좀 봐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공급이 과거보다 사실 그렇게 적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. 매달 공급이 팍팍팍팍팍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과거만큼 사실은 많은 편에 속하기도 해요. 그리고 미분양이 이제 만 세대가 조금 넘죠. 지금 아까 특정 도단위 하나가 많은 곳은 만 세대가 넘는데 사실 그 도단위는 경기도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, 인구가.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가 또 그렇게 또 미분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, 사실은. 근데 좀 많긴 하죠.
근데 어쨌든 아까 그 지방보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그래도 공급이 좀 더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미분양은 적정하게 또 감소하는 어떤 수요층이 있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 여기도 인천하고 인천보다는 아니겠지만 뭐 인천 경기도 워낙 커서 지역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서울은 어떨까요? 서울은 지금 공급이 뭐 과거 대비 사실 2007, 2008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뭐 2011년, 2012, 13, 뭐 그때 대비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. 달라진 게 있다면 미분양이 거의 제로에 됐다는 거. 미분양이 거의 제로 가까이 왔다는 거. 그게 좀 많이 다른 부분이죠.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가 폭발적이다. 아예 그냥 뭐 우리 밥 그 라면에 뭐 김치 넣어서 밥 말아 먹잖아요. 그 거기에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그냥 국물까지 싹 쓸해서 먹었다. 무슨 말이에요? 라면 한 번 더 먹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 그만큼 풍부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그렇게 고평가됐다라는 생각은 아직 안 들어요. 그냥 과거 이제 제자리잖아요. 그러니까 8년 전 연봉을 이제 회복했다. 과거에 한 연봉 5천만 원 받다가 연봉 한 3천만 원 떨어졌다가 이제 연봉 5천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의 연봉이 그렇게 비싸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뭐 한두 지역 하다 보니까 다 보고 싶죠. 물론 뭐 소도시까지 쪼개서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시간 좀 안 될 것 같고 아까 안 봤던 것들 지금 전남하고 대전 정도 좀 볼까요? 대전 지나갔나요? 밑에 있나 보네. 울산이 공급이 좀 많은 편이에요. 많은 편이고 이 공급에 따라 미분양이 터졌다가 소화됐다가 막 터졌다가 소화됐다가 하는데 또 미분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야. 천 미만이라서. 그리고 대전을 볼까요? 대전은 공급이 많았던 시기가 별로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2007, 2008 초반에 한번 공급 좀 있었고 그 이후로 공급이 좀 없었고 시세 상승을 쭉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공급이 팡 터져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죠. 조정을 하락을 좀 겪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공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요 세종시가 이제 그 시기 때부터 이제 공급을 쭉쭉 했죠. 12년부터 시작해서 공급을 쭉 했으니까 사실 요때부터 세종시가 공급이 있었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그래 보면 사실 적당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최근에 대전 공급 조금 있었고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고 세종도 공급 조금씩 꾸준하게 여기는 계속 있고 그래서 대전은 지금 가격이 약간 천천히 가고 있지만 세종은 지금 미분양이 제로고 그리고 대전도 미분양이 끼케야 뭐 500, 6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걱정할 수준이 아니고 앞으로 잘 될 여지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죠. 왜? 아까 다섯 번째 요인 중에 첫 번째 요인, 가격이 저평가된 지역. 그러니까 그동안 오르지 못했고 다른 지역들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싸게 느껴지는 거. 그래서 여기 집사해보면 그런 것도 체크해 볼 수 있죠. 지금 해운대 좌동, 대전의 두산동, 그리고 광주의 봉선동, 이제 이런 동을 체크해보면 파란색이 대전이에요. 과거에 대전이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쌌다. 라는 거예요. 똑같은 32평이었고, 연식도 다 비슷한 거고, 세대수도 적당히 큰 건데, 그 다음 부산, 광주, 순이었는데,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됐죠? 쭉 하다가, 부산은 지금 요 위에 날라갔고, 대전은 아직도 제자리고, 그 밑에 있던 이만큼, 원래 가격 차이가 얼만큼 차이 났냐면, 광주하고 대전은 8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었는데,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끼케야 8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. 옛날에는 8천이었는데 지금 800만 원.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구도심에 있어서는 가격만큼 완벽한 호재란 없다.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뭐 그렇게 해서 이래저래 뭐 수요 공급에 대한 것들도 좀 훑어본 것 같아요. 뭐 재밌죠. 특별하게 뭐 다양한 지표 살펴볼 것도 없어요.
4개의 상관관계가 매우 뛰어나죠. 그러니까 다른 것들 뭐 이것저것 공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중요한 팩트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더 도움 되실 거예요. 자, 어쨌든 뭐 지역을 다 훑어봐서 사실 뭐 2011년도부터 대구가 올랐는데 공급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. 대구도 이렇게 팡팡 터지는 게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올라가죠. 이걸 올라가는 이유는 이 시기에 대구의 가격이 해운대보다 너무 저렴했기 때문이에요. 2011년도 그 시점에 지금 여기서는 좀 찾아내기 힘든데 다른 아파트 샘플을 잡아보면 그 당시에 해운대는 날아가는데 대구는 사실은 뭐 시작도 못했고 평당가가 너무 저렴했던 시기였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공급보다 가격의 저평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넘어가 보죠. 자, 대구, 뭐 수도권, 뭐 전반적으로 그냥 다 봤어요. 그쵸? 자, 2013년도 부산 수도권도 2013년도 올랐고 사실은 부산광역시도 2013년 상승을 했어요. 그리고 최근의 모습은 어떻죠? 저는 최근의 모습이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서 1등이 좀 지났어. 지나서 거의 그 삼국 통일이 돼버렸어요. 거의 통일 신라 단계로 오고 있는 게 아닌가. 이 통일 신라는 사실 조금 수도권에 가까워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광역시별로 해서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이 너무나 쟁쟁하게 있었어요. 그러던 것이 이제 하나, 둘 이제 나가 떨어지고 그러던 것이 좀 지방의 소도시들이 좀 개별적으로 움직임을 좀 갖다가 최근에는 물론 그런 지방 소도시를 움직일 수 있는 곳들도 있지만 거의 대세는 거의 지금 수도권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구도심 측면에서 봤을 때 5가지 측면으로 보면 광역시, 서울, 그리고 지방 소도시 어떤 곳이 더 좋을까? 이런 것들은 저희가 1부 끝나고 2부부터 좀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